네, 여러분, 2022년 공공기관 채용 박람회 채용 설명회 함께하고 계신데요.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기관은요, 국가디지털 대전환 선도기관입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인사평가팀에서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권민정 주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능정보원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채용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관 개요와 채용 개요, 그리고 경영 목표 체계도 채용 프로세스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지능정보화기본법 제12조에 의거하여 설립이 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의 지능정보사회 관련 정책의 개발과 지능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이 되었습니다. 1987년 한국전산원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로 창립 35주년을 맞이하게 되었고요. 2020년 12월에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명칭이 변경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 원의 정원을 봐주시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합쳐서 정원 714명의 규모이고 올해 2022년 예산은 총 1조 5,518억 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원의 청사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능정보원은 현재 대구 본원과 제주 글로벌센터, 서울 사무소 이렇게 3원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대구 본원은 대구 동구 혁신도시에 위치를 하고 있고 제주는 서귀포 혁신도시, 서울은 서울 청계천로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구에 본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전체 직원의 약 90% 이상은 대구 혁신도시에 근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 글로벌센터에는 글로벌 협력본부가 위치하고 있어서 전자정부 분야 국제기구 협력이나 글로벌 아카데미 같은 관련 업무를 하고 계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원의 경영 목표 체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능정보원의 미션은 ICT로 사회 현안을 해결하고 국가 미래를 열어간다입니다. 이에 걸맞게 국가 디지털 대전환 선도기관으로서 국가사회 전반의 혁신 성장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고 있고 4대 목표를 DNA 플러스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D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이고 N은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 구축, 그리고 A는 지능화 기술로 디지털 전환 가속화, 플러스는 디지털 포용 사회를 선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 지능정보원은 이러한 경영 목표를 통하여 ICT를 활용하여 국가 미래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원의 채용 개요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 상반기 채용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작년 하반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 원의 정규직 일반직 채용은 경영 일반과 ICT 사업 기획관리 직무로 구분을 하여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영 일반 같은 경우는 경영기획실에 소속이 되셔서 원 전체를 총괄하는 그런 경영기획, 인사관리, 총무홍보, 회계를 담당하는 직무이고 ICT 사업기획관리는 8개의 사업부서에서 ICT 사업을 직접 기획하고 관리하는 직무입니다. 저희 원 같은 경우는 과기부 산하의 준정부 기관이기 때문에 ICT 관련 국가사업을 다수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ICT 관련 정책 수립이나 버스 와이파이 확대, 학교 무선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ICT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서별로 메인 사업이나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부분은 저희 원 홈페이지 주요 사업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 원 정규직 채용 프로세스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원의 채용은 서류 전형, 필기 전형, 1차 면접 전형, 2차 면접 전형 4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각 10배수, 6배수, 3배수, 그리고 최종 합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부터 각 전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전형은 서류 전형인데요. 저희 원의 서류 전형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으며 나이, 가족사항 등 인적사항을 서류에 기입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산점이 들어가는 우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등록장애인,
지역인재, 청년, 한국사, 외국어, 사회적 취약계층, 북한 이탈 주민, 다문화 가족 등 자세한 해당 부분은 저희 채용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역인재 같은 경우는 이전 지역은 저희 원이 이전한 대구 경북과 제주 지역 인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사 지원서 항목은 저희가 자기소개서와 역량 기술서가 있는데요. 입사 지원서 작성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입사 지원서를 굉장히 정성적으로 꼼꼼하게 평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본인이 지원하시는 분야의 정책 기조와 우리 원의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신 후 자신의 경험을 잘 정리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역량기술서 같은 경우는 분량이 각 4,000자로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어렵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어떤 사회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그런 논리적 타당성과 그 과정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그런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쓰라는 취지에서 많이 분량을 두고 있어서 이 부분은 크게 그 부분을 꼭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류 전형의 평가 기준은 지원 분야의 전문성과 공통 과제 적정성, 그리고 분야별 과제의 적정성과 핵심 가치 리더십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는 필기 전형입니다. 저희는 필기 전형을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출제를 하는 소프트웨어 역량검정 시험을 저희 필기 전형으로 채택을 하여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비즈니스 영역만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작년 2021년 하반기 채용 기준으로 객관식 30문항, 주관식 단답형 10문항 이렇게 총 40문항을 45분 제한 시간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탑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ICT 분야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 등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아무래도 별도 문제집이 없고 생소하다 보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대부분의 문제가 홈페이지 에센스 내용을 숙지하신다면 풀 수 있는 문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하단에 있는 그 예시 문제를 확인해 보시면 BCG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경영학도 분들이시라면 많이들 접해 보셨을 개념일 것 같고 두 번째 문제인 기술 문서에 관련한 문제도 아무래도 탑시트 에센스를 참고하시면 다들 풀 수 있는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탑시트 시험이 종료가 되면 30분 동안 인성검사를 실시를 하게 되는데요. 인성검사에서 최하위 등급인 D를 받게 되면 탑시트 성적과 관계없이 탈락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1차 면접 전형으로 발표 면접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발표 자료 작성을 현장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지원 분야별 선택 주제를 공개하고 40분 동안 자료 작성 및 제출까지 완료를 하시면 됩니다. 작성 자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서술형으로 한글 한 페이지 분량으로 작성을 하게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이외에는 내부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작성한 자료에 대한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시험장에 오셔가지고 접수와 대기 그리고 작성과 발표 질의응답까지 마치시면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로 소요가 될 예정이고요. 발표 면접에 대해서 잠시 팁을 드리자면 발표 면접 주제 같은 경우는 어떤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내기 위해서는 관련 ICT 기술이나 이슈에 대하여 미리 숙지를 해두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발표 면접의 평가 기준은 발표 자료 작성에 대한 직무 수행 능력 50점 있고요. 그리고 발표 태도와 질의응답 대응에 대한 의사소통 능력 50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관문인 2차 면접 전형은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면접 형식인 다대다 면접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평가위원 5명, 면접자 3명으로 구성되어 직무 역량 및 인성 가치관 등에 대한 질문을 한 30분 정도 주고받고 심층 면접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평가 기준은 직무 수행 역량과 문제 해결 능력 및 활용성, 인성 가치관, 조직관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채용 제도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지금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채용 설명회를 함께 하셨는데요. 저도 들으면서 너무 놀라웠던 것은 사실 우리나라에는 정말 많은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기관이 있으실 거고 또 전공 분야에 따라서 이렇게 소수만 아는 기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도 사실은 이 채용 설명회를 함께 들으시면서 관심을 갖게 된 기관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 담당자분께서는 사실 많은 공공기관이 있는데 어떻게 이 기관에서 이렇게 업무를 시작하게 되신 걸까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구 혁신도시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대구에서 대학을 졸업하면서 이제 그 졸업 전 기간 동안 인턴을 할 기관을 찾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마침 채용 공고가 떠가지고 여기서 체험형 청년 인턴을 2개월 동안 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기로 저희 원에서 하고 있는 그런 ICT 관련 사업이나 이런 걸 좀 알게 되고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 해에 지원을 해서 좀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학창 시절에는 그러면 사실 전공이 혹시 어떤 걸까요? 어떤 네, 저는 경영학과를 졸업해서 네, 경영학과요? 경영 일반으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원래 공공기관에 입사를 하시는 게 목표이셨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중에 이제 분명히 다른 기관들도 아마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청년은 그 체험형 인턴인가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체험형 인턴을 지원을 하시고 또 그 안에서 지금 이제 공공기관을 만나신 거군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아마 보시면서 어제도 마찬가지였지만 정말 우리가 누구나 다 알만한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지원하시는 기관 외에도 여러분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관이 정말 많거든요. 이번에 설명회 함께 하시면서 관심 가지시고 또 도전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 지금 우리 진흥원에 대한 모든 정보는 화면을 통해서도 이제 설명을 해 주셨지만 지금 또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자, 유튜브 채널과 그리고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여러분 질문 주시면 저희가 또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많은 그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제가 아까 보면서 느낀 점이 기관들마다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들으면서 발표 면접을 굉장히 중시한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발표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네. 네. 특별히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역량 중에서도 발표 면접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기관에서? 저희는 일단 발표 자료부터 보시면 저희는 뭐 PPT나 이런 게 아니라 서술형 자료로 작성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이 뭐 공공기관에 들어오면 사실 페이퍼 작성도 많이 하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 논리성이나 이런 부분을 평가하기 위한 부분이고 또 그 부분을 또 외부위원 앞에서 잘 발표를 요점을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하는 부분이 저희는 그런 논리적인 부분이나 잠재력 부분을 평가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떤 그 기관들마다의 어떤 중요하게 생각하는 면접 유형들이 있는데 사실상 그것들이 필요해서 또 그런 인재를 많이 뽑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말씀을 굉장히 조리 있게 잘 해주셨는데 네, 질문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제임스 박님께서 이런 질문 주셨어요. 경영학 전공하신 뒤에 탑sit 공부하는데 어려움은 좀 없으셨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저는 오히려 NCS보다 조금 쉽게 생각했던 네네. 게 그 탑sit 같은 경우는 그 탑sit 홈페이지에 보면 탑sit 에센스라고 올라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문제집이 없고 이거 하나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단기간에 공부하기에 좀 괜찮은 시험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 기초 실력들이 있으신 분들이 좀 가능하신가요? 아니면 그 에센스만 열심히 연습을 하시고 또 노력을 하시면 가능하신가요? 네네. 저희는 음. 그 비즈니스 영역 문제를 봤을 때 뭐 경영학이나 이런 쪽 문제도 있지만 기술 문서나 ICT 관련 부분이 있긴 한데 사실 어느 전공자가 보셔도 다 비슷비슷한 문제여서 어떤 전공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문제가 딱히 없거든요. 그래서 누구든 그 탑sit 에센스만 공부를 한 2회독 정도 해주시면 누구든 고득점을 얻을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보통은 사실 어떤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을 주시는 그
담당자분들이 많이 없으셨는데 확실하게 솔루션을 주셨어요. 한 2회 정도 꼼꼼하게 완벽하게 보시면 여러분도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집중하셔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질문 이어갈게요. 자, 우리 지윤 님께서 발표 면접이나 또 서류 사업계획서 작성 시에 해결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 시 창의성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실제 현실성이 더 중요할까요? 뭐 두 가지 다 중요하겠지만 우선적으로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아무래도 창의성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걸 어떻게 현실화할지 그런 방안을 차근차근히 쓰시는 게 저는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무리 또 창의적인 부분이더라도 이걸 현실화할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거를 절충을 하셔서 작성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발표 면접에 대한 것들 말씀하시면서도 창의성에 대한 말씀을 하셔서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입사하신 지 지금 얼마나 되셨죠? 저는 이제 4년 정도 4년 됐습니다. 차세요. 네. 네네. 그러면 아마 기억이 떠오르실 것 같기도 한데 또 발표 면접 같은 경우 주제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또 우리 또 기관 같은 경우는 또 기출 문제나 또 이런 PT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노출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공개가 가능하다면 또 예시로 들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저희 원의 발표 면접 같은 경우는 대다수의 문제가 어떤 사회 현안이 주어지고 어떻게 이걸 이 기술로 해결을 할 건지 이런 식으로 주제가 주어지거든요. 예를 들면 뭐 고령화 사회라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메타버스 이런 기술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주제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최신의 어떤 이런 그 동향을 알아야지만 네네.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는 것들인데 실제로 만약에 모를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답이 없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내가 노력하고 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좀 하면 좋을까요? 근데 어떤 기술이 나왔을 때 이 기술이 뭔지 모르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주어진 기술에 대해서는 일단 정의 정도는 주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매번 나오는 사회 현안이나 이런 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일단 면접을 준비하실 때 그런 이슈나 요즘 트렌드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많은 관심, 또 호기심이 일단 중요하고 사회적인 어떠한 변화를 잘 읽어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채용 박람회만 하더라도 이번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 만나뵙고 있는데요.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를 해주시고 계신데요. 저희가 또 이번에 또 트렌드를 반영해서 메타버스를 운영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사실 많은 분들이 관심은 있지만 직접 체험을 하시기가 참 어려운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또 경험을 쌓아가셔도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또 질문 좀 주셨는데요. 자, 차지훈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보통 고학력자들이 채용이 된다는 이야기를 전에 들었어요. 경영 일반을 지원하고 싶은데 학사학위로 최종 합격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블라인드인데 혹시 이런 것들이 제한이 좀 있나요? 근데 저도 근거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근거 없는 소문이 좀 도는 카더라 하는 거를 게 많이 많아서. 들었는데 사실 경영 일반 분야에서 그냥 학사만 졸업하시고 합격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원에 이번에 합격하신 경영 일반 신입 직원 3분 같은 경우에도 학사만 있으신 경우이고 경력도 없으시고 학사만 있으신 경우도 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인의 경험이나 이런 걸 잘 살려서 지원을 하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 사실은 그 문턱을 넘어보기도 전에 뭐뭐 하다더라 여기는 어떻다더라 이러한 또 굉장히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채용 설명회에서 직접 또 현장에 계신 분들께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시면 많은 분들이 또 진실도 알아가고 또 도전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질문 또 감사드리고요. 자, 또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실제 구성원들의 전공이 직무별로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관에 입사한 신입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나요? 어떤 업무를 맡고 있나요? 질문 주셨어요. 저희 원에 말씀드린 직무가 경영일반과 ICT 사업기획관리 이렇게 있는데요. 경영일반 쪽은 아무래도 경영 쪽 분야도 많으시고 일반 인문학 쪽 분야 전공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리고 ICT 사업기획관리에서는 아무래도 그
이과나 뭐 공대 쪽 지원자가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뭐 데이터 분야 같은 경우는 저희가 통계학과 쪽 전공도 굉장히 많으시고 또 저희가 ICT 지식을 기반으로 사업 관리를 하는 직무이다 보니까 경영학 전공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사실 저희는 전공이 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다양한 전공이 많이 합격을 하고 계셔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자, 우리 또 동화킴님께서는요. 탑시즌 커트라인을 넘기기만 하면 합격인가요? 고득점일수록 유리할까요? 네, 저희는 60점이 네. 과락 점수로 두고 있는데 60점 이상으로 맞으시면 저희는 다 1차 면접 기회를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점만 넘겨주시면 면접을 보실 수 있는 점, 네, 알고 60점만 계시네요. 넘으면 된다는 또 근데 사실상 또 노력한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긴 한데 이제 네. 점수가 높으면 또 사실 좋기는 하죠. 근데 저희는 사실 제로 베이스로 진행을 네. 하고 있어서 점수를 고득점으로 받으신다고 면접에서 유리한 부분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60점 이상으로 맞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확실한 답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우리 기관 같은 경우 저도 이제 관심을 갖고 찾아봤지만 이제 뭐 유튜브나 또 나름 또 홍보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네. 많은 분들이 사실은 더 관심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기관을 좀 더 알 수 있는 방법들 많은 분들에게 좀 공유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유튜브를 보시면 저희 디지털 뉴딜 관련해서 하고 있는 사업을 소개해 놓은 영상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 상하반기 정규직 채용 때는 채용 설명회를 유튜브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채용을 하는 각 부서의 총괄분들이 본인 본부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신 영상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면 본인이 지원을 하실 때 어떤 부서에 관심이 있고 이런 부분도 지원서에 기재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에게 정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검색하면 다 나오는 기관이 있고 꽁꽁 숨겨두는 기관이 있어서 많은 친구들이 좀 애를 먹을 텐데 면접 볼 때 항상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기관에 대해서도 사실은 잘 모르는데 우리 지금 기관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또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미래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거든요. 혹시 공개가 가능하시다면 네, 말씀을 좀 전해주실 수 있으세요? 우리 기관에서 현재 좀 더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 분야라든지 또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 아무래도 AI를 관련해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런 정책 쪽 연구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그런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또 공공 부문에서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공 부문에서 어떻게 서비스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 클라우드 부분에서도 저희가 공공 부문에서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많이 하실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클라우드 전환 부분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해 주신 내용들은요. 실제로 기관에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꿀팁 정보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또 방향성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공유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기관에 지금 지원하는 많은 분들이 실제로 좀 들어오고 계신데요. 자, 이런 질문 있습니다. 우리 불리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IT 부분 말고 전공에 있어서 계획서 작성과 면접 시 디지털 툴을 엑셀 말고 어떤 걸로 언급하는 게 보편적인가요? 이런 질문 있으셨는데요. 한 번만 더 말씀. 네, IT 부분 말고 전공에 있어서 계획서 작성과 면접 시 디지털 툴을 엑셀 말고 다른 거 어떤 걸 언급하는 게 보편적인가요? 아까 우리 발표력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질문을 다시 디지털 툴에 대해서 뭐 자료에 적는 부분은 따로 없었어가지고 발표를 하는 거니까 뭐 이거 네. 이해를 조금 잘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따가 다시 답변을 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 기관의 질문 좀 이어갈게요. 우리 기관에서는 정말 다양한 인재를 원하실 것 같은데 현재 우리 기관에 필요한 인재는 어떤 인재일까요? 저희원에 필요한 인재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ICT 기반 지식을 갖고 사업 관리를 하는 업무이다 보니까 이런 문과적인 것도 필요하고 이과적인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융합형 인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쵸. 융합형인지 그쵸? 누구에게나 요즘 열려 있는. 네. 또 다르게 말하자면 누구나에게 좀 기회가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또 여러분들의 재능을 발휘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관의 합격 가산점 리스트 아까도 좀 살짝 언급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좀 정리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는 일단 그 정부에서 지침에 따라서 하는 거는 국가 유공자와 장애인 그리고 지역 인재 있고요. 그리고 한국사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저희가 글로벌 협력 본부가 있기 때문에 순환 근무를 가정에 두고 그 외국어 가산점이 또 있고 북한 이탈 주민과 사회적 그 취약계층 네. 그리고 다문화 가족 이렇게 있겠습니다. 네, 보통의 기관에서 하고 있는 그 방식을 그대로 이제 진행을 하시고 계신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보셔도 괜찮으시고요. 또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채용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떠한 내용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지를 하시기보다는요, 내가 가고 싶었던 기관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나의 어떠한 지금 직무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는 기관을 이번 채용 설명회를 통해서 알아가시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기관 중에 하나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또 여러분 입사의 꿈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원의 장점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원이 그 ICT 유관기관 중에 굉장히 역사가 깊어서 그런 다양한 사업관리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신 직원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또 저희가 채용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저희가 또 내일부터는 무기계약직과 단기계약직 채용 공고가 나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채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꼭 같이 오셔가지고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사랑 굉장히 부끄러워하시네요. 네. 표현했습니다. 자, 우리 기관은 사랑입니다 하셨는데 네. 채용 공고가 내일 나가나요? 네, 맞습니다. 상반기 지금 채용 공고가 나가시는 거죠? 네, 저희가 이번에는 무기계약직과 단기계약직만 채용 공고가 나가게 되었는데 네. 저희원 같은 경우는 무기계약직도 정규직과 다름이 없이 보수와 복지 모두 동일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많이 주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관심 넘어서 주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기관 사랑의 표시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